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공공구매 조달 등등 최소한 준비는 이와 같이 10가지는 페이퍼를 출력을 해서 파일에 처리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법령과 개인이 꼭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다 아시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놓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령, 인감증명서, 개인법인다,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장애인 표준이 있으면 표준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공장 등록 증명서가 없으면 건축물 대장, 신용평가 확인서, 재무제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무료사용 승낙서, 그리고 통장 사본, 인허가 사본 등을 필히 매뉴얼로 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할 때 막힘이 없어요. 제가 이거 또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기부 등본이고요. 저희 법인 인감증명이에요. 중소기업 확인서고요. 공장 등록증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로 가더라도 이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가지고 있고요. 신용평가 확인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는 20년 넘어도 B0예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B0 이상 안 줍니다. B- 이상만 되면 적격심사, 조달심사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빠뜨리거든요. 재무제표도 필히 가지고 계시고요. 통장사무도, 사본도 한 장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2, 3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계정 항목에 부채 비율하고요, 기부 항목하고, 후생 복리하고, 연구비, 이거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무료사용 승낙서 하나 만드시라고. 무효사용 승낙서. 임대차 계약서는 제조업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1인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러고 교육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럼 무료사용 승낙서 하나 꼭 받아 놓으세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돈 없이 써줘 이러면 잘 안 써져요. 왜요? 사람이 항상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음은 얼마더러 써놨으면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그 계약금 내내 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무료 사용 승낙서 하나 받아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벤처 기업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로 받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연구, 영역, 교육, 기타 서비스 조달성 등록되는 게 있죠. 그것이 여기서 포함이 되어버려요. 예, 이런 것도 받아 놓고요.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로 받아 놓으시고, 품질 인증서 나름대로 한두 장 정도는. 지금부터는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기업 시스템 등록하는 건데요. 요거는 한 번쯤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신데, 혹시 안 해본 분이 또 계실 거니까, 계신 분은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빨갛게 제가 체크를 해놨죠.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가시면 딱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일반 회원, 기업, 기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반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누르면 중소기업 회원으로 들어오죠. 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잘 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가 회원가입 하십시오 하고 훅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대응할 때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들으시고 제일 처음에 약간 동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여부 자가 진단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2번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본인 인증인데 핸드폰 인증이에요. 대표자 핸드폰이에요. 법인 공용 인증서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렇게 정보 인증을 하고 신청 완료되는데 요 신청 완료했을 때 이 기본 데이터가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라든지 공공구매망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항시 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행가업을 해서 그래 했지만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아시죠?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요. 장애인 표준작업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장애인 공단이 하는 거고요.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인데요. 우리는 중소기업 확인보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나오는데 요것은 3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건너뜁니다. 건너뛰는데 2번 말고 제가 1번 체크해놨는데 보시면요. 이 1번에 보시면 다양하게 이 공공구매 정보망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보시면 직접 생산 확인부터 해갖고요. 또 기업 확인도 하고 또 그리고 기술 개발 제품, 심흥 구매 제품 요것도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겁니다. 하고요. 성능 인증, 상생 협력, 우선 구매, 공공 구매론 모든 것이 이어서 다 지금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보통 2번 내지 3번 공고가 되면서 시행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기업 하기서는 이와 같이 넣으시면 이거는 지금 신청이 다 완료된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시면 이렇게 쭉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고 나면 보안 서류도 남았고 진행 단계에서 서류 접수부터 해가지고 끝나면 이제 완료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신청 단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신청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것이 매뉴얼을 해가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 보세요. 이 사이트에서도 벌써 준비하라고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준비하라고 하면 가있으면 일사천리로 우리가 타자 쳤는데 손 씻겠죠, 그죠? 여기서는 제가 기술 개발 제품 시범 구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트 경제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편한 편이에요. 한편이고 지금 직접 생산 확인도 들어가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중소기업 확인 신청의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소상공인 확인 신청은 한 번 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들으셔가지고 회원가입 지금 이쪽에 있는 확인 범위를 확인하고 나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밑에 그 가운데 있는 거 3번에 신청서 작성해놨죠. 신청서 작성하시기 전에 수임을 준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어요. 이 시스템에 작년이나 직전 상계년도가 없으신 분은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상계년도 온라인 자료를 업로드를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걸 해달라 그러고 우리 기관의 선생님은 신청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걸 업로드를 되고 나야지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신청서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모든 걸 계산해서 우리가 다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기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해주고 나면 되는데 이 시스템 온라인을 갖다가 자료를 전송할 때 해보지 않은 세무회계사 담당 선생님은 하지를 못해요.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요거는 사진을 찍어갖고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뭘 해주고 업로드 하세요. 목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사진 딱 찍어갖고 이메일로 전송해주면서 하시라 그랬어요. 하시고 세무회계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수임을 줬잖아요. 돈을 주고요. 얼마든지 해줘야 돼 이거. 요새는 4대 복권 다 해주지 않습니까? 경쟁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해주는 분이 태반입니다 이거. 그러고 미리 3월달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하고 그걸 3월달에 우리가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3월달 딱 돼서 하지 말고요. 2월 말쯤 돼서 미리 들어가세요. 미리 들어가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 완료가 됐으면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온라인 접수가 됐나 안 됐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신청서 작성을 마지막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료제출 조회를 꼭 하시라고 해놨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밑에 빨갛게 써놓은 거 있죠?
사용용도 체크시 공공입찰 필히 체크하세요.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아마 공공입찰 제외라고 나옵니다. 공공입찰용으로 안 나와요. 이걸 모르고 그냥 출력 쓱 해버리면 다시 들어가서 하려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신 선생님들 경험해보셔서 알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서류 보내고 다 대응해주고 해줘야지만 되지 안 해주거든요. 출력하기 전에 딱 보고 전화를 바로 해야 돼요. 야, 우리는 공공 입찰용으로 바꿔야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거 쉽거든요. 다시 뒤로 빽 두 번 해가지고 수정을 해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 처음 하시는 분은 빽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해가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화를 직접 해주시면 그분이 30분 후에 10분 후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출력하세요. 그러면 바꿔놨어요. 공문이.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가 이게 저희들 회사 중소기업 화기서인데요. 저희 회사도 소상공인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 잘 아시죠? 예, 소공인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소상인은 10인 이하 도소매를 하는 분이고요. 소공인은 5인 이하 제조업을 하는 것이고 지원체제나 공모사업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은 나눠져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들어가 있고요. 소상인은요, 한국소상공인진흥원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거로 제가 체크해놨죠? 공공기관 입찰용. 이게 꼭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돼 있으면 이거 받으나 마나 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힘드니까 전화를 바로 이 몇 분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있죠? 그걸로 전화를 바로 하시갖고 앞에 있는 뭐 276에 4017부터 뭐 9번이다. 그러면 7번 하지 말고 가운데나 끝에 거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전화를 조금 빨리 받더라고요. 그것도 또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 이것도 조금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생산 확인 이거 제도를 확인서를 받는 것이요. 우리 협동조합들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쉽습니다. 실제로는. 왜 쉽는가 하면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갖고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들은 대표자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꽂혀 있어요.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쉬우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먼저 직접 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준 목록을 체크를 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체크하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단체에서 하는 게 어떤 분야냐 하고 체크를 하시면 그것을 준비하는 설비라든지 공정도라든지 그리고 시험 설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걸 하기 전에 옆에 빨갛게 제가 조달청 연계 확인요 적어놨죠.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직접 생산 제수다 등록을 확인을 들어가면요. 이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생이냐 안 그러면 조달청에 단독적으로 제수다 확인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을 옆에서 체크를 조금 뒷페이지에 나오면 체크를 하시면 예, 아니요, 요 말로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시면 되고요. 안 그랬으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업 정보 등록이 있어갖고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생산 확인을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 협회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뭔 신청을 직접 생산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앞 시간에 그랬었죠. 유일하게 현장 시설을 서류를 완전 무결하게 넣든 안 넣든 나오는 데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한 내 말씀드렸잖아요. 실사를 100% 나옵니다. 100% 나오는데 나오고 나면 20일 후에 승인이 나요. 승인이 나고 나면요. 이렇게 발급 신청 내용도 다 있고 그리고 수수료 납부를
하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납부가 보통적으로 한 건당 21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수수료 납부를 하라 그러면 합부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 직접 확인증을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출력할 수 있는데 이때 수수료 납부가 안 오고 반려가 되는데요. 이 반려가 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아마 거의 90%가 현장 설비 미달이에요. 현장 설비 미달인데 현장 설비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의 가동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의 대수를 따지는 거예요. 기계의 대수는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도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때 공정도를 선생님들, 대표님들이 손수 그린 그 항목에 입각해서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모델 넘버, 뭐 자동화 포장기계 이런다고 수동, 반자동, 그리고 올 시스템 자동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반자동도 괜찮다고요. 괜찮은데 누구 말 들으니까 반자동 포장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 하고 그거 몇천만 원짜리 자동기계 갖다 놓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접 생산 확인서 해갖고 우리 제가 2학년 가방마이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나와요. 요거 직접 생산 중기청에 직접 생산 확인서가 있으면 조달청 나라장치에 식별 번호라든지 제조자 등록을 했을 때는요. 별도 심사도 없고 서류 제출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달청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조달청으로 연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조달청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 인증서가 날아가는 것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업로드 딱 돼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필요해 하고 등록만 따르면 심사 없이 그대로 제조자 등록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볼 때 1순위 적극심사에서 3.5점 만점은요. 직접 생산 확인서예요. 제조자는. 그리고 조달청에 공급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제조자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최우선입니다. 요 기술개발 시범 구매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것지만은 한번 해놓으시면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활동가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란요.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산업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 구매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해주는 기관인데요. 기술개발 제품이라든지 품질 인증 제품도 기관에서 부처에서 모집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홍보 판로가 틀립니다. 조달청 같은 데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이쪽이고요. 산업통상부라 아니 중소벤처기업 같은 데는 시식경제부라든지 산업통상부 쪽이에요. 사회적 경제 쪽은요. 우리 뭡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고용노동부 쪽이고 카트가 다 틀려. 그래서 다양한 공공조달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홍보 판로를 개설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해갖고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좋은 꿈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비록 제조에 물건이 아니라도 시스템 프로그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화학 제품, 생활용품이라든지 시스템은 예전에서 하고요. IT 계통은 심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구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아라가 농업이라든지 이쪽에서 농축산물계통은 저쪽에 전주 쪽에서 하고 있고 다 틀려요. 저는 주로 대주 쪽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을 묻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은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이요. 기술 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해서 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첫걸음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 중소기업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 같이 우리가 자금력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나 활동가님들이요, 특허나 산업재 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는데 이걸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본전 뽑으려고 생각해야죠.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참 말이 멋지잖아요. 구매 금액 유동적. 저도 이 시스템 이용해서 작년에 큰 죄송합니다만 돈은 아니지만 한 매출이 1억 한 8천 정도 이쪽에서 됐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사무용품하고 섬유 제품,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공장에서 나가는 물건 제일 저렴한 물건이에요. 330원이에요. 제일 비싼 물건요. 16만 5천 원이에요. 330원짜리, 그럼 평균 잡아 1,000원, 2,000원짜리 봅시다. 1,000원, 2,000원짜리 몇 개를 팔아야지 1억, 2억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 시스템에 맞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위적 경제기업들은 활동가 선생님들 꼭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지원 방법은 또 좋아요, 봐요. 구매기간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지원한다. 수의계약. 편안해요. 왜? 산업통상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물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주택공사 이 물건 이렇게 시범구매 기술제품 인증됐으니까 이거 우선구매를 해. 안 하면 됩니까? 안 하면 지켜버리는데 막말로요. 말은 바라자고요. 법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지켜버리는데 우리 강의하면 수유 시간에도 바로 전화 오는 거 우리 계신 선생님들 다 들으셨거든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냐? 창업 초기는 보통 7년 이하로 봅니다. 7년 이하 하다가요, 7년 동안 하다가 안 됐더니 일반 소액으로 넘어가면 돼요. 일반 소액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넘어가면요, 일반 가제로 넘어갔다가 조달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줄어요. 홍보 팔로 하는데 제일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소규모 수의계약이 많이 하는데, 한 번 쓰면 그 기간에는 3년 동안은 씁니다. 그런데 3년 쓰고 나면 왜 바뀌느냐? 감사에서 특정 기간에 몰아주기도 해갖고 3년 되면 한 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바뀔 때 타임을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융합입니다. 협업은 하란 말 안 할게요. 제가 융합을 하세요. 융합을 하면요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쪽 기간에 좋은 거 우리 기간에 좋은 거 서로 보태서 저 멋진 모델을 구상해가지고 서로 살아가는데 발판으로 삼아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같이 현실에 맞는 제도에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제 말씀 조금 더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기업 구분은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그리고 기업의 기술, 제품, 공공, 조달 실적이 5억 이하 첫걸음 기업 다 해당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금액 다 해당돼요. 5억 이상 하는 분도 있죠. 네, 있어요. 많은데 그래도 5억 이하 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적잖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조합원 제입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제가 다 이하 각설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나왔어요. 쭉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판로 지혜부 시행령 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18조 벤처나라 등록 물품 및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에 의해서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으로 대응 자 벤처나라 창업 혁신 조달 상품으로 하는 거 그렇게 먼 것 같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로 상대를 해가지고 물품을 등록하는 거는요. 제가
제 경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안 통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요구할 때는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과 기술이에요. 품질과 기술. 그 품질과 기술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실은 현실대로잖아요. 그거 아니다. 품질과 기술이고 차별화된 제품이다. 그리고 우수 발명품, 서로 상생 협력 제품, 요 같은 것을 모델로 해서 접근했을 때는 99% 이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 GD 마크죠, 그죠? 예, 산업통상부 사는 거, 그거 받았은 분. 또 벤처 헬스 제품, 상승 협력 제품, 우수 발명품도 되는데요. 이 우수 발명품은 인정을 받기가,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저도 한 2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IT 계통은 되는데 생활용품, 아이디어 제품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 걸 안 해놨습니다. 요 빨간 거 해놓은 거 3가지 정도는 하기 쉬워요. 하기 쉽다는 거, 쉽다고 그냥 무조건 쉬우는 게 아니고요. 차별화된 제품, 그리고 사업 가능한 제품이면 지정이나 허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제출 자료는 이와 같이 크게 6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2번 제품 기록서입니다. 이거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은 이 컨설팅이나 강의 받다 보면 어느 연구원, 어느 학회 해가지고 많이 하시죠? 예. 그분들 누군지 잘 아시죠? 그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에요. 저는 저 활동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요, 환경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그리고 일반 이렇게 공기업 쪽에는 뭐 몇 개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단체가 왜 그런 컨설팅을 하는가 하면, 그분들이 바로 이 규격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각 부처마다 중간 지원기관 하는 공모해주는 공공기관마다요,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서가 다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말기업 인허가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신청하고 목적하고 주사업, 보조사업 신청할 때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간, 그 단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쏠려서 제출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규격서인데요. 요새는 제품 규격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 정부에서 나왔던 분들이 학회나 연구소나 연구원 해놓고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 이 말이 있어갖고 요새는 저거를요, 걸릴 게 없는 사람이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뜨거든요. 공모가 뜨시면 그걸 보고 우선 자격을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은 말을 다음 시간까지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격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격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꼭지를 잡고 내가 하고 있는 제품을 접목할까, 그것을 판단해서 사용 가능한 규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매 평가는 부처에서 PT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 5분 발표하고 15분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요, 특허 등록되어 있고 품질이 인정되어 있고 기업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패스가 다 돼요. 그런데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가,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이 물건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인 제품이냐 아니냐, 이 2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 가서 심사위원을 해서 알은 게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젊게 보이죠? 젊게 보이지만 제가 한 60대 중반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젊어서 그래 안 보셨을 겁니다만 한 50대를 보이죠, 제가 2년 전에 심사 받으러 갔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설령과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IT는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저희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하는 아이디어 상품, 생활용품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심사가 다 패스됐어요. 그때는 느낀 게 이거예요. 계속 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시장조사인 건 나름대로 막 만들었어요. PT 만들어서 쫙, 그래 하고. 그러고, 이 공공기관에 이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조사한 내용도 좀 만드세요. 우리 사회적 기업들을 하고,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비라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기관들이잖아요. 서로서로 보태가지고, 한 기관이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 따나 판로를 개척하는데, 일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서로가 도와가면서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되는데 1년 단위로 갱신이에요. 1년 단위로 갱신인데 한 번 했던 거 그 내년에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계속 했어도 괜찮아요. 계속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말이 좀 기네요. 이어서 괜찮은데요.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나 이거 인정받아갖고 돈 많이 벌고 있어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성장을 위한 디지털 역할을 해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이 말을 하지 말고 이걸 해서 우리가 인력은 일자리 장충은 3명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3명을 더했습니다만은 홍보가 판로 개척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더 많은 분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꾸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고 막 자랑한다고 나 이거 해주갖고 뭐 어디 팔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자랑스러운 얘기하다가 지적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게 나와요. 심사를 마치면 별거 아니죠. 기술 개발 시범금의 선정 결과 통보서 요거 하나 나와요. 허무하죠. 별것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분들이 홍보, 판로 개척 다 해주고요.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평점도 매기고 이러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팔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널리더라고요. 예,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조달청하고 조달청 나라당 쪽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사이트가 위에 보면 관련 사이트가 있고 지방청 바로가기 하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첫 페이지 조달청 화면에 이 사이트 정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이 쭉 여러 가지가 많고요. 지방청 바로가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달 정보 개방 포털 이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위에 쇼핑몰이랑 쭉 있는 것은 별도의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다 되는데 요거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달 정보 개방 포털은 모든 현재를 기준으로 한 달 전거정 데이터 수집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월달 같으면 7월달 거정 데이터 수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입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립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역시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이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왕 입찰에 대해서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앞에서 말씀하나 뒤에서 말씀하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입찰의 기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87.745%, 88%, 99%, 예가 다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래 1억짜리 입찰을 떼하는 것이 작년에 얼마에 낙찰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플러스로 낙찰되느냐, 작년에 마이너스로 낙찰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교육 가도 요거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공공조달 교육 많이 받으셨죠? 요거 얘기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됐대요. 그냥 보세요. 제가 위에 빨강으로 써놨잖아요. 종합통계 수치를 참조하세요. 최근 1개월 전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있잖아요. 종합분석, 물품, 공사, 용역, 기타 쭉 다 있잖아요. 쭉 다 있는데 이어서 우리가 이쪽 분에 보면 인기, 보고서, 유형볼 저렇게 돼 있죠. 물품, 계약, 상세, 내역 1, 2, 3, 4 그 주황색이 있는 데에서 밑에 4번, 5번 거기 그거 딱 하시면 제가 뒷페이지에 좀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만 보면요. 물품, 공사, 용역, 기술, 몇 건이 얼마에 어디야 낙찰되다 나와버린다고요. 그거 기준을 잡고 입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공식은 있죠 따로요. 그건 공식은 제가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계약 내역 저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건수를 하나 쳐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몇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방청 바로 가기에서 조달 품질은 지방청 바로 가기에서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달 품질을 체크를 하시면요. 저 아래에 빨강으로 체크해놨죠. 제가 빨간 거. 품목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이것이 옛날에는 여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초기 화면에 있던 건데 요번에 청장님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버렸더라고. 전체가 바뀌어서 제가 일부러 해놨습니다. 초기에 들어가야지만 조달청 제조자 등록하는데 어떠한 기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기업이나 아니 기업 인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공정도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이거 싹 다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직접 생산 증명할 때 조달청 제주자 등록하고 연동해서 보세요 하는 거 빨간 글자로 해놓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중소벤처기업에서 제공하는 직접 생산 매뉴얼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요소 타협하면 바로 빡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조달청에 들어가면서 이용자 등록, 인증서 등록, 직접 생산 등록, 그리고 공급자 등록, 뭐 입찰에 의한데 다 치우고 제일 처음에 요걸 알아야지만 제가 앞서 전에 말씀드렸죠. 주민번호 받아야 된다고 시작되는 겁니다. 요거를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요. 아무거나 자기가 본인이 제가 교육회를 쳤는데 나는 교육을 뭘 지금 입찰이고 조달청에 등록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 교육하고 딱 처음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1번, 2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육의 사업 모델이 뭐냐? 교육용 놀이 세트냐? 교육 자료냐? 애기들 훈련 장비냐? 뭐 비디오 테이프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이래 하시면 이쪽 옆에 산업 분류 번호 있죠? 그것도 또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회사의 주 사업 번호가 뭐냐? 일치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공장 등록 주 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편하다고 세부 분명 번호를 갖다가 비싼 걸 다 찍어버렸어요. 이것저것 다 머리에 두고 찍어줘야 되는데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산업 분류 번호 없다고 다시 신청하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줘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작년부터 경기도 조달지원센터가 인천지청에서 파견 나가서 있습니다. 수원에 있죠, 그죠? 이제는 인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인천으로 우리가 하고 전송을 하면 발레 들어옵니다. 발레 들어오면 다시 업로드 시켜줘야 돼요. 경기도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는데요. 굉장히 친절해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주 액션 플레이가 대단히 빨라요. 요거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요.